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받으시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퇴직소득세 부분 또 연금 하다가 다 못 듣고 2부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마쳤습니다. 좀 어렵게 들렸던 부분도 있는데 오늘 좀 더 쉽게 풀어주신다고요? 퇴직소득세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분류과세라고 표현하는데요. 퇴직이라는 이벤트가 인생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벤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퇴직금을 일반 소득하고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리면 퇴직금을 받은 해에는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소득세율과 합산해버리면 안 되니까 별도로 세율을 매긴다 해서 분류과세라고 표현을 하고요. 덕분에 세금 부담이 다소 완화되지만 계산 방식이 조금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으실 거예요. 퇴직소득세의 핵심은 근속연수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서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계산식이 좀 복잡한 것 같아서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예. 홍길동 씨는 KBS에 2004년 1월 1일에 입사하였고 근속연수는 20년이며 최종 퇴사 시 지급받은 퇴직금은 1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 1억이라고 하면 조금 우울하실 수도 있는데 계산하기 편하시라고. 좋습니다. 네. 먼저 퇴직급여액은 1억 원인 거죠. 여기서 근속연수 공제를 빼줍니다. 근속연수 공제는 20년 이하의 경우 계산식에 따라서 4천만 원이 공제됩니다. 1억 원 빼기 4천만 원 하면 6천만 원이 퇴직소득금액으로 산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4천만 원에 대해서는 과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환산급여별 공제를 빼주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 그러니까 세금을 얼마를 매겨야 되는 그 표준액이 나올 텐데요.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예. 뭐 나름 좀 풀어서 설명했다고는 했지만 이 계산식 자체는 조금 복잡하니 그건 좀 생략하고요. 예. 홍길동 씨의 산출세액은 그래서 112만 원입니다. 1억 원의 퇴직금을 받는데 112만 원이면 세금 엄청 저렴한 거죠. 일반 소득세를 적용했다면 15.4% 이자 소득세율을 적용해서 1,540만 원일 텐데 말이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네요. 네. 오랜 기간 고생해서 일하고 일시에 받는 소득인 만큼 세금은 적게 떼는 것이 퇴직소득세입니다. 홍길동 씨의 세금은 112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이율로 계산하면 1.12%가 되겠네요. 1.12% 크게 부담을 느끼는 정도는 아니네요. 금액에 따라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그렇죠. 달라질 수 있다. 확실히 사례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빠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개인이 다 일일이 또 계산을 하기에는 네. 말씀하신 대로 근속연수나 좀 따져볼 게 많은 것 같은데요. 이 계산을 일일이 직접 해보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모의 계산이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서 퇴직소득 세액 계산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계산해 보실 수 있고요. 또한 회사에서 퇴직할 때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세금이 얼마입니다 라고 그렇죠. 딱 찍혀서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계산이 맞는지 여부 역시 개인이 알기에는 좀 어렵겠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죠.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미리 당겨서 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 자체가 분할이 될 텐데요. 예. 중간에 정산했으니까 10년 정산해서 쓰고 나머지 10년 하고 하면 근속연수가 합쳐지지 않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도 최종 퇴직할 때 전체 근속기간을 다 합쳐서 근속연수 정산을 같이 해줍니다. 세금을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게 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조금 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할인이 된다. 그렇죠. 하는 거였잖아요. 네, 복잡한 세금 계산에 머리가 아프셨을 거는 같은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받으시면 당장 내야 할 퇴직소득세 납부를 뒤로 미루는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 납부를 미룬 기간 동안 운용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더 중요한 혜택은 IRP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발생합니다. 세금 납부를 지연시키는 거군요. 그렇죠. 아까 112만 원의 네. 세금을 나중에 낼 수 있도록.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혜택은 어떤 혜택을 말씀하실 걸까요?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을 하게 되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 있었죠. 아까. 이 세금의 30%를 감면받습니다. 또한 10년을 초과해서 장기 수령 시에는 할인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갑니다.
앞서 예시드린 홍길동 씨의 경우를 한번 보죠. 1억 원의 퇴직금 중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한번 가상을 해볼게요. 원래는 100만 원에 대한 1.12%니까 11,200원의 세금이 빠지고 나머지 98만 8,800원이 들어와야지 맞겠지만 3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7,845만 빼고 나머지 99만 2천 원 정도가 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예. 세금을 좀 할인받는 거죠. 네. 매월 3,360원이 할인되는 거니까 1년이면 4만 원 돈이고 10년이면 40만 원 정도의 할인을 받는 셈이 되겠습니다. 퇴직금이 크거나 근속 기간이 짧아서 세율이 높으신 분들은 내야 할 세금이 많기 때문에 할인 금액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고요. 만약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인출하실 수는 있겠지만 원래 내야 될 세금 아까 1.12% 있죠? 네. 이걸 온전히 다 내시면 더 추가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입출금 계좌가 아니라 IRP 계좌로 받을 경우에 이렇다라는 네,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IRP 계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IRP 계좌는 퇴직 전후에 언제든 계좌 개설이 가능하고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대면에서 또는 비대면 계좌로도 쉽게 개설할 수 있고요. 예. 중요한 것은 반드시 퇴직금 수령 전에 계좌를 만들어서 회사에 이 IRP 계좌 번호를 알려줘야 됩니다. 회사가 이 IRP 계좌 번호를 알아야지 퇴직금을 입금해 줄 거잖아요. 퇴직금을 제가 받아서 넣는 건 안 되는 건가요? 그 IRP 계좌로 넣고 싶을 때 네네. 제가 수령을 해서 넣을 수는 없는 건가요? 퇴직금은 일반 계좌로 넣어주든 IRP 계좌로 넣어주든 회사가 넣어주는 것은 맞는데 예. 요즘엔 IRP 계좌로의 이체가 거의 의무화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RP 계좌 번호 주세요 합니다. 회사에서 총무부나 이런 인사총무부 네,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IRP 계좌로 직접 퇴직금을 이체 받아야지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혹시 일반 계좌로 받은 분들은 어때요? 일반 계좌밖에 없는 경우에 세금을 다 내고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잘못 받았어. 나 네. 일반 계좌로 받지 않고 세금 이연 IRP로 받고 하고 싶은데 싶은데, 네. 다시 IRP를 넣고 싶으면 퇴직금을 받은 지 60일 이내에 다시 재이체하시면 세금을 제하고 받았잖아요. 네. 일반 계좌로 받으면.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 돈을 다시 환원시키시면 세금도 같이 들어옵니다. 제한 세금이. 그러니까 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쨌든 정리해보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좀 낮아지고 또 그러면 중간에 뺀다거나 이러면 불리해지는 거가요? 네네네 정확합니다. 연금을 길게 한도 내에서 꾸준히 받는 게 가장 절세 효과가 크다는 거죠. 예. 실제로 뭐 20년 동안 3억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고 계신 분은 계산해 보니까 세금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차곡차곡 연금으로 수령하니까 노후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네. 받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목적으로 연금 저축이나 IRP에 불입한 부분 또 연금으로 받아야 세금이 줄어든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연금을 안 받고 일시금으로 찾으시거나 연금 외의 방법으로 인출하시면 그동안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들을 전부 다 부담하셔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일반 인출이니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신다면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로 저율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IRP나 연금 계좌를 운영할 때 좀 조언을 주신다면요? IRP에는 퇴직금도 담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목적으로 해서 개인이 불입을 할 수도 있죠. 예. 각각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2개 이상 만들라고 권해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세금이 다르더라도 얼마가 빠지고 얼마가 들어오는가 하는 부분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굳이 분리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개인의 취향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좀 성격이 꼼꼼하지는 못한 편이라서 하나로 관리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예. 인생은 뭐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세금 내야 하면 뭐 알아서 빼가겠지. 뭐 얼마나 더 빼가겠어. 하는 생각이 있으시다면 하나에다 넣으시는 게 낫는 거고 나는 꼼꼼해. 세금 정말 분리해서 하나하나 적어서 엑셀에다 정리하는 게 편해. 그런 분들은 IRP 계좌 분리하시는 게 좋은 거죠. 주변에 전문가가 계시다면 꼭 전문가하고 상의해보시고 퇴직연금을 어떤 상품에 넣을 것인지 또는 세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꼭 문의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든든 100세 프로젝트 김용택 연금닥터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